본 방송은 2025년 3월 15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23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아직 프로야구 개막까지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지만 전국의 야구장은 구름대 같은 관중들로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야자수에서는 우리 야구 팬들의 긴긴 겨울잠을 깨운 봄야구, 시범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소혜린이고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김예찬 PD님, 이재성 씨, 변영아 씨, 그리고 백두나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야자수 출연이 처음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파릇파릇한 신입 기수인 영아님인데요. 우리 야자수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짧게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17기 미디어팀 신입 공작원으로 합류하게 된 롯데팬이자 클리블랜드 팬 변영아입니다. 좋은 분들과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팟캐스트 참여가 처음이라 경황이 없어서 부족할 수 있지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명문 팀들만 응원. 저도 똑같이 롯데팬, 클리블랜드 팬이라서 그러게요. 참 똑같은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겪고 계신 분이시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PD님께서 오늘 방송 어떤 주제로 어떻게 기획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진짜 방금 호스트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정말 야구의 시간이 돌아온다는 게 실감이 나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이제 슬슬 야구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고 막 직관 갔다는 사람들도 있고 슬슬 야구계 소식들이 속속들이 들려오는 시점이잖아요. 뭐 KBO도 그렇고 MLB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가볍게 스프링 캠프랑 시범 경기를 좀 돌아보고 그 관련해서 이야기해볼 수 있는 좀 가벼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목요일 방송이 워낙 분량이 넓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가벼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녹음일인 3월 15일 현재는 시범 경기가 한창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야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오랜만에 야구를 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기분들이? 사실 롯데 팬들이면은 지금이 제일 야구 보기 좋을 시기죠. 그렇죠. 항상 이때는 올해 좀 다른 것 같은데, 올해 얘가 좀 다른 것 같다. 얘 제구가 잡혔다. 뭐 올해 얘 타격이 터진다. 수비가 잘 된다. 올해는 다르다. 그러면서 뭐 이제 그렇게 시범 또 경기 속는 거죠. 한 3등 이상 하고 와 올해 다르다. 뭐 지금도 한 4등인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올해도 속고 있습니다. 진짜 되게 경기를 거의 매번 뭐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네. 뭐 우리 선수들 너무 잘해주고 있고 이런 거 보면서 뭐 사실 경기 결과보다는 시범 경기 자체는 이제 말 그대로 선수들이 시범적으로 그리고 구단도 감독도 뭔가 시범적으로 실험을 해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뭐 롯데도 그렇고 다른 팀도 보면서 좀 지금에서야 볼 수 있는 뭐 신인들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것들을 맞아요. 보면서 되게 이번 시범 경기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영하 씨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도 어차피 이 시범 경기가 정규 시즌 결과로 거의 직결되지 않고 말 그대로 감독이나 코치진들이 이런저런 테스트 해보는 기간이라 이게 그렇죠. 크게 의미 부여는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제가 응원하는 롯데는 좀 반등이 절실한 팀인지라 이게 어떤 걸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지를 좀 많이 좀 따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좀 이게 신인이나 육선 선수들 좀 나오면서 활약하는 거 보는 쏠쏠한 재미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몇 달간 야구를 안 해서 심심했다 보니까 이런 시범 경기 보는 것만으로도 좀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투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좀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랑은 살짝은 다른 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좀 데뷔가 임박하지 않고 좀 멀리 남은 친구들까지도 이렇게 데려와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래도 어쨌든 KBO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규 레귤러에 있는 친구들 그쵸. 위주로 많이 굴러가기는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다르면서도 좀 메이저리그랑 또 다르게 좀 정규 시즌을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실책을 하거나 뭐 그렇게 실수를 해도 이때만 화가 안 나는 딱 그 시간이지 않나. 아, 그래요? 생각이 전혀요. 롯데는 아, 이럴 때 화가 많이 나던데. 그래요? 어젠가 그 저희 유격수 분이 작년이랑 비슷한 아. 실책을 계속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올해도 다르다. 이럴 올해도 때니까 다르다. 하는 그러니까. 거지. 약간 근데 이런 좀 생각 들지 그 않아요? 역치가 높아요. 좀 맞아요. 폭발의 역치가. 그래서 저도 네, 좀 네. 약간 양가적인 것 같아요. 음. 막 보면서 이게 시범 경기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걸 분명 알고는 있는데 막상 또 못하는 게 계속 눈에 밟히고 뭔가 좀 열이 받고 사실 스프링 캠프라는 게 말 그대로 시범 경기도 그렇고 조정하는 기간이잖아요. 그죠. 막 정규 시즌 안 해볼 것도 미리 한번 예행으로 해보고 막 스탠스 같은 것도 계속 조정해보고 이런 단계라서 분명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래도 승리라든지 패배라든지 그런 걸 신경 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좀 뭐랄까 될까요 모의고사 같은 느낌? 정규 시즌 모의고사이자 좀 미리 보기 같은 느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우리나라 같아요. 시범 경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짧아졌잖아요. 예전에는 한 맞아요. 2월 말부터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이제 스프링 캠프 말미에 이제 연습 경기를 잡으면서 맞아요, 그때부터 사실상 맞아요. 시범 경기를 시작하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지금 폼이 사실 이제 한국에서 하는 시범 경기가 진짜 개막전을 위한 그래서 어느 정도 선수들 몸도 한 90%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조금 더 이 선수들의 변화가 제일 잘 보이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2018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원래 팀당 10몇 경기 맞아요, 이랬었는데 팀당 8경기인가를 줄어가지고 지금 거의 아, 2주도 안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뭐 사실은 그렇기는 해도 이제 또 직접 해외에서 다른 대만 팀들이나 아니면 일본 팀들이랑도 또 여러 가지로 중계 많이 맞아요.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느낌이 또 덜한 것 같아요. 저게 말씀해주신 게 정말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해외 구단이랑 경기를 하려면 아시안 시리즈 진출해야지 할 수 있었거든요. 맞아. 옛날에 뭐 삼성도 소프트뱅크라든지 라쿠텐 라쿠텐 몬키스 이런 구단들이랑 경기를 하는 걸 봤었는데 요즘은 이제 시범 경기 때 뭐 일본의 명문 구단들이라든지 뭐 맞아. 미국의 스프링 캠프 구단들이라든지 이렇게 경기를 할 수 있고 뭐 호주 리그에서 또 맞아요. 경기를 하기도 하고 좀 뭔가 야구가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좀 보기 힘든 그림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야구에.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도 하나의 뭔가 리그처럼 뭔가 마케팅 네. 뭔가 아, 선수 맞아요. 팬들이 야구를 그리워한 2월 말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 아시아 시리즈처럼 뭐 해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맞아 실제로 얘기- 축구도 비시즌에 이렇게 경기를 할 때 아우디컵 같은 맞아요, 것도 맞아요. 있고 인터내셔널 컵 이런 식으로 해서 전지훈련 간 그곳에서 막 트로피도 주고 시상식도 하고 하거든요 실제로. 야구도 그런 식으로 하면 재밌긴 하겠네요. 네. 뭐그 롯데랑 소프트뱅크 이번에 했던 뭐 구춘 리그 이런 거에 음. 이런 게 실제로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좀 더 이게 정기화될 좀 수도 더 있지 구체적으로. 않을까. 네. 맞아요. 전 놀랬던 게 사실 MPB 쪽에서 되게 좀 가볍게 나오는 느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거의 뭐 1군 1군 멤버들도 나오고. 로테이션 맞아요. 뭐 1선발급 내놓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좀 많이 다르구나, 공이 확실히 다르구나 이런 거 많이 느끼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 사사키가 이제 롯데 상대로 나왔던 경기도 생각이 나고 맞아요. 그런 교류가 발전될수록 저희가 더 즐거울 것 같아요. 그쵸. 우리야말로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도 흔치 못한 그런 공들을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경험일까요? 2025년 스프링 캠프는 뭐 어느 때보다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시즌이 아니었나 싶어요. 뭐 당연히 다들 스프링 캠프 동안 기사도 많이 찾아보시고 구단에서 올려주는 영상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을 짤막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진짜 팬 친화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작년에 인기 맛을 좀 봐서 그런가 특히 구단 유튜브들이 뭐 점점 발전하고 있었습니다만 거의 작은 예능 프로처럼 변화되지 않았나 이번 스프링 캠프 기간에. 그리고 팬분들도 정말 많이 찾아주시고 사실 예전에는 진짜 스프링 캠프는 말 그대로 비시즌이었거든요. 팬들에게는. 맞아요. 정말 보도자료만 가끔 받아서 보고 진짜 그 주변에 사시는 이제 교민분들이나 가끔씩
스프링 캠프 그 전지 훈련장에 찾아가서 사진 찍어서 누구 여기 와서 뭐 훈련한다 이런 식이었지. 이렇게 대대적으로 팬들이 막 응원단이 가서 응원을 하고 뭐 붉은 악마처럼 그런 거는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었는데 정말 팬분들의 인기가 더 많아졌구나. 스프링 캠프에서도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본인 팀도 좋고 다른 팀도 좋고 혹시 인상 깊었던 선수나 뭐 팀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스프링 캠프를 사실 뭐 저는 그 경기를 다 챙겨보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냥 저도 그랬습니다. 뉴스나 이런 걸 봤을 때 제일 핫했던 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 이글스가. 아, 그죠. 맞아요. 자분들이 많아서 그쵸. 그걸로 이제 커뮤니티에서 막 싸우고 그쵸. 너가 맞냐, 뭐 너 이 감독의 의견이 맞냐, 틀렸냐 이런 얘기를 이슈도 하는 많았고. 네. 시 좀 재밌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심우준 1번 타자로 쓰겠다, 뭐 문동주 불펜 투수로 쓰겠다. 뭐 하나뿐만 아니라 뭐 LG 트윈스도 뭐 그런 그쵸. 잡음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시즌에는 이런 잡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경기로만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비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독의 구상에 대해서 팬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커뮤니티에서 뭔가 다양한 의견들이 오갈 수 있는 시기라서 좀 그런 부분에서 이번엔 특히 한화가 그런 부분에서 좀 재미를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제가 하나 팬이지만 올해 스프링 캠프를 보면서 느꼈던 게 김경문 감독이 되게 외야에 많은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 라인업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친구가 갑자기 9번에 있다가 1번에 있다가 3번에 있다가 7번에 갔다가 계속 이렇게 타순이 바뀌는 걸 보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엄청 많이 하시는구나 싶기도 하고 사실 외야가 지금 플로리얼 빼고는 사실 주전이라고 딱 확정할 만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너무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새로 올라오는 뭐 권민규 선수라던가 뭐 정호주 선수 등등 이런 친구들도 새롭게 어떻게 던지는지 좀 확인하면서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하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그 롯데 관련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저는 이 롯데 구단에서 주최했던 미야자키 스프링 캠프 투어에 참관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바 롯데랑 한 연습 경기를 2번 관람했는데 그리고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범 경기를 봤을 때 오히려 투수진이 예상보다는 막 크게 실점을 안 하는데 타격이 좀 안 터지는 패턴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살짝 불안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물론 정규 시즌 가면 또 예상 밖의 시나리오들이 마구 나오겠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연습 경기 참관 당시를 떠올려 보면 이 지바 롯데가 거의 1.5군에서 2군 라인업이었음에도 정말 훌륭한 경기라고 보여줬었어요. 이게 투수들 커맨드라든가 그 외야수들 타구 판단하는 타이밍이라든가 그런 게 확연히 다르다는 게 보였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비단 롯데뿐 아니라 이게 한국 야구가 이런 걸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정말 스프링 캠프 때 뭐 경기도 경기지만 시스템적으로도 많이 바뀐 느낌이 들어요. 일단 예전에는 스프링 캠프 장소가 거의 다 일본이었거든요. 미야자키랑 오키나와 네. 이랬는데 요즘은 1차는 막 멜버른으로도 가고 애리조나도 많이 가더라고요. 뭐 가오슝도 가고 괌, 삼성이 이번에 괌으로 갔고 롯데의 경우에 타이난 맞아 타이난도 가고 또 질롱? KT는 질롱으로 갔다 가더라고요 1차는. 그리고 2차도 뭐 다 국내로 들어오지만 뭐 오키나와, 미야자키, 가오슝 이런 식으로 많이 가니까 좀 구단들이 돈을 많이 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비시즌 때 하나 특히 몇 년간 많이 늘어난 게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피칭 랩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인정. 네. 이게 정말 몇 년 사이에 확 늘어났어요. 원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어쩌다가 한두 명이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CSP라든지 뭐 이런 피칭 랩들도 많이 가고 또 구단 자체에서도 뭐 ABL이라든지 뭐 퍼시픽 리그 같은데 파견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좀 시스템 자체가 선진화되려는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 원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로 뭐 KBO의 선수의 퀄리티보다도 KBO의 그 운영 시스템 자체가 좀 선진화되지 못했던 측면이 많거든요. 실제로 많이 지적받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좀 발전하려는 노력이 많이 보이지 않나. 스프링 캠프 기간에 단순히 뭐 구단 단위 훈련이라든지 연습 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선수들의 기량이라든지 뭐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뭔가 개인 기량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게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이번에 정우영 선수가 그 스레드였나요? SLTIC이었나? 아무튼 그
곳에 갔을 때 정우영 선수뿐만 아니라 같은 팀이 아닌 선수랑도 같이 갔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선수들끼리 모여서 가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로 이제 나균환 선수도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일본으로 간 거. 구단이나 뭐 이런 게 맞아요. 아니라 그렇게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해외를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좀 유명한 걸로 하면 이제 킹캉스쿨 맞아요. 선수들 그쵸. 많이 가잖아요. 뭐 이런 게 사실 비시즌에 이제 노는 게 아니잖아요. 선수들이 당연히 뭐 쉬면서 자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선수들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런 것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게 또 최근 스프링 캠프를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맞아요. 그 2월 1일 전까지는 원래 비활동 기간이잖아요. 네, 이제 맞아요. 전 단체적으로는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고우석 선수가 미국 진출 처음 했을 때 몸을 만드는 그 시기 차이 때문에 좀 적응을 잘 못했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근데 선수들이 이제는 그 비활동 기간에도 개인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뭐 짬짬이 모여서 뭐 단체는 아니고 이제 개개인끼리 모여서 같은 랩을 다닌다든지 뭐 일반인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뭐 같이 뭐 헬스장 다니고 하는 식으로 막 운동을 하더라고요, 선수들도. 그래서 물론 이제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선수들한테는 비시즌이 어쩌면 유일한 자유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선수들은 주 6일 근무하는 자유계약 인원이기 때문에 심지어 거의 매번 출장을 네. 가죠. 그래서 실제로는 주 5일 출근한 직장인보다 40일에서 50일 정도 휴일이 적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휴일을 이제 반납하면서도 더 리그 퀄리티 향상에 도움이자 자신의 개인 기량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게 한 명의 팬 입장에서는 좀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상승욕을 보여줘야 팬들도 그렇죠. 좋아하잖아요. 팬 퍼스트니까요. 네. 그리고 최근 흐름 중에 하나는 또 구단 자체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 같은 맞아요.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야구 비시즌이 조금 긴데 그 시즌 동안 이제 까먹지 말라는 듯이 맞아요. 이렇게 조금 중계를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화 같은 경우는 동시 접속자가 거의 몇만 명? 한 5만 명이었던 네, 뭐 그렇게 됐다고. 것도 봤던 것 같아요. 역시 야구를 정말 빅클럽. 사랑하는구나. 네, 그리고 뭐 이번 스프링 캠프와 시범 경기, 뭐 작년 1,000만 관중의 여파로 역대급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 인기가 좀 실감이 나시나요? 제가 며칠 전에 잘 뉴스를 안 보는데 어쩌다가 뉴스를 봤는데 개막 전에 대구 경기가 매진이 된다. 청주가 3분 만에 다 팔렸다. 뭐 이런 뉴스를 봤어요. 이걸 보면서 와, 시범 경기. 네, 말하는, 시범 경기. 네. 와, 진짜 사람들이 야구를 정말 배고파했구나. 그러니까요. 야구를 정말 보고 싶어했구나라는 게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고, 사실 진짜 예년 같았으면은 정말 관중이 없었어요. 시범 경기를 보면 제가 시범 경기를 한번 갔을 때도 뭐 내야 테이블석에도 자리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거기 앉아서 혼자서 맥주 맞아요. 까서 마신 적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못 할 거예요. 뭐 그러니까요. 오픈런을 뛴다면서요, 맞아, 요즘에. 오픈런을 한대요. 이게 진짜 가방만 말이 다 되는 건지 타놓고. 이게 스프링 캠프에서도 심지어 그거를 참관하는 팬들이 점점 어느 순간 거의 모든 팀들이 지금 패키지 상품으로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비시즌 기간조차도 이제 구단에서는 마케팅으로 쓸 수 맞아요, 있겠구나라는 것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지금 인기가 최절정이다. 예, 저도 이게 사직이나 대구 같이 그 평일 낮 경기에도 오픈런 하는 데가 많아져가지고 이게 확실히 야구 인기가 증가했다는 거를 체감하고 있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저도 이게 아까 말씀했듯이 스프링 캠프 참관 패키지 신청했는데 이게 30명 받았는데 거의 몇 분 만에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꽤 나가지 않아요? 가격이 네, 인당 200만 원이었어요. 미야자키가. 장난하나. 대박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그런 거 치고는 롯데 그 패키지 퀄리티가 썩 좋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해드리고요. 이거 리뷰예요, 리뷰. 앞으로 이렇게 좀 고쳐나가야 그래도 네. 어쨌든 그래도 이런 이제 경기 예매나 이런 팬 참여 상품 판매 경쟁이 거의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처럼 맞아. 치열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팬 상대로 이런 이벤트 상품 많아지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근데 이번에 NC였나요? 그 스프링 캠프 패키지 논란이 좀 있었죠. 네. 맞아요. 그런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논란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장담하는데 롯데는 그것보다 더 성의가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너무한데? 이게 보니까 NC는 그래도
선수들끼리 만찬 하는데 그래도 9명 정도고 그랬는데 네. 롯데 미야자키에서 4명만 왔어요. 30명 팬 상대로 하는데 그것도 심지어 라인업도 이 선수 보낸 라인업도 정철원, 전민재, 뭐 조세진, 고승민 같이 연차 적은 선수들한테 다 떠넘긴 느낌. 아 이게 너무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연차 많은 선수들 사실 이게 작년에 일행 중에 오키나와까지 참가해서 이번에 오신 분도 계셨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전준우나 김원중 같은 선수도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구단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다 선수들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막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울분을 도와주네. 자기 돈 냈잖아요. 200만 그러니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저 부족해요, 이거 들으면 지금? 생각한 게 그 인터넷에서 그 옥태견 씨 연예인 옥태견 씨 그 라이브 하는데 옥태견 씨가 얘기를 한 건데 처음에는 자기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좀 툭툭 얘기하는 감이 있었대요 본인이. 근데 팬이 한 말이 오빠 이거 돈 내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듣고 완전 자기가 본인이 정신 차려서 그 뒤로는 잘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롯데도 좀 그런 마인드를 갖춰야 되지 그리고 않을까. 저도 이런 조금 얘기를 좀 들어야 또 네. 바뀌고 그럴 테니까. 그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하십시오 하십시오. 네, 하십시오. 하십시오. 이렇게 풀 기회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 아니, 얘 보니까 NC의 경우에는 이게 그라운드 투어도 하고 거기서 선수들이랑 팬끼리 하이터치에도 하고 그런 거였는데 롯데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놓고 미야코노도 그 경기장이 좀 사인 받기가 많이 어려운 구조기도 했고 이게 감독이나 코치진들이 어린 선수들 좀 통제하고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서 사인 받기가 많이 어려운 구조였는데 사실 그렇게 여건이 어려우면 NC처럼 그런 이벤트를 할 생각을 안 했다는 게 좀 역시 구단이 이런 마케팅 관련해서 좀 감이 없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사실 사인해준 사람들이 김원중, 박세웅, 전준우 정도밖에 없었고 이 팬들 다 이틀 왔을 때 전부 다 끝까지 사인해주고 간 게 김원중 선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착하다. 사진도 다 찍어주고. 너무 착한데요? 네, 사실 그 선수들의 팬이라면은 뭐 아쉬움은 덜했겠지만 나머지 다른 선수들 팬들도 많았는데 그분들은 만찬 때도 경기장에서도 자기 좋아하는 선수 얼굴을 제대로 못 본 꼴이 돼버렸어요. 200 내고. 개인으로 가면 나았을 텐데. 네. 200이란 게 너무 큰 거 같아요. 많이 비싸. 아니, 나 깜짝 놀랐어. 한 100만 원 그러니까, 정도 생각을 했는데 요즘 또 그 미야자키 물가? 이게 물가도 좀 많이 오른 것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를 해야 이 바뀌죠. 서비스가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시작하는 패키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시행착오가 좀 있는 것 이러한 같아요. 소비자들의 네. 이야기를 들어서 앞으로 좀 더 성장할 네. 수 있는 설문조사를 아주 빡세게 해야겠는데요. 네. 설문조사. 아무튼 네, 그러니까. 구단 쪽에서 이런 마케팅 관련해서 좀 심사숙고를 많이 맞아요.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뭐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도 스팸이래 죄송합니다. 스팸 캠프 시범 경기간에 중간 인기가 실감되는 건 둘째치고 네. 열기가 여러분 이번 여름 굉장히 더울 겁니다. 진짜 저 갔다 아, 진짜 왔거든요. 그 엊그제. 열기? 네, 진짜 그 태양의 열기가 아, 실감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번 여름에 아주 몸조심 하시기를 직관 가실 때. 실제로 네. 그 기상학자분 얘기 들어보니까 올해 여름이 역사상 가장 긴 여름이 될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4월부터 4월. 11월까지랬죠. 그래서 뭐 이제는 진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 않을까. 이렇게 봄 가을이 없어요. 네. 이제. 이렇게 롯데 시즌이 더 짧아지는 여름에 삼성의 시즌이 점점 길어져요. 아, 봄 갓대, 봄 대왕조가 이렇게. 어쩐지 요즘 시범경기 성적도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롯데가 실제로 1위랑 꼴찌를 둘 다 제일 많이 한 구단이 롯데 아닌가요? 시범경기에서. 네. 뭐 시범경기니까 뭐. 시범 경기 그리고 개막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개막전 때 6만 명이 넘는 관중분들께서 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범경기 시범경기 개막. 시범 경기 개막전을. 개막전. 네? 아니 이게 우리 일 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나요? 뭐, 개막전 토요일이었으니까 토요일이었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의 지난해 2배라고 하던데. 미쳤어. 저는 1000만 관중이 뭐 저희 프로야구에 우리 프로야구에 커리어 하이일 줄 알았거든요. 1,500만도. 그러니까요. 이 예측을 못 하겠어요. 어디 네. 저는 올라갈지. 평일에도 잠실 야구장에 8,000명이 왔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취업이 안 되고 아니, 이런 거 아니겠지. 뭐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뭐 학생들도 있을 테고.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 나는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도 어떻게 저기 가 너무 있을까.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가 보죠 다. 다 돈 많으신 분들이니까 평일에 많이 가는 사업자들이 거 아니겠습니까? 많으신가 보죠. 또 네. 자영업자 비율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네, 이게 아이돌 팬덤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 막 이게 본진에서도 막 이렇게 대포 카메라 들고 막 따라다니는 그런 힘이 있으신 맞아요. 분들이어가지고 그런 좀 재력이 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막 여유가 보시는- 있으시니까. 그래서 약간 뭐, 제가 야구를 15년 정도 본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바뀌는 트렌드에 약간 머글이 된 느낌. 네, 약간 저도 거의 유치원 때부터 막 야구 보고 그랬는데 약간 저도 좀 이게 트렌드에 뒤떨어지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휙휙 바뀌고 그래가지고 사실 뭐 기존에도 저 예매 잘 못했거든요. 큰일 났어요. 다시 그럼 스프링 캠프와 시범 경기 얘기로 돌아와서 뭐 이번 스프링 캠프나 시범 경기를 지켜본 결과 뭐 기대가 되는 선수나 뭐 이 선수 올해 이런 기록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선수가 있을까요?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담장 내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 난 갑자기 쌈다 내린다 이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전 단장님의 은총을 드디어 드디어 그러면서 올해 좀 젊은 선수들이 벌크업 하면서 장타 향상을 좀 노리는 모습이 이번에 좀 연습 경기, 시범 경기 통해서 보였는데 특히 윤동희 선수, 나승엽 선수 지난 시즌에도 너무 잘해줬는데 굳이 아쉬운 점을 꼽자면 그게 장타력이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 올 시즌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윤동희 선수 영상 경기 영상만 보더라도 몸이 좀 커졌어요. 맞아. 그리고 나승엽 선수도 뭐 어떠한 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타구가 뻗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올해 이 두 선수 좀 마음 먹고 20홈런 이상 기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투수 쪽에서는 박진, 김진욱 이 두 선수가 좀 눈에 띄었고 김진욱 선수가 이번에 류현진 선수한테 체인지업을 이제 전수 받으면서 굉장히 나름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서 올 시즌 왜 군대를 밀었는지 본인이 직접 증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그 외에 좀 얘기를 하고 싶은 선수 이제 정현수 선수. 구속이 작년에는 한 136에서 138 이렇게 좀 낮게 나왔는데 올해 140을 좀 넘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변화구들이 워낙 좋았고 좀 그런 레퍼토리들을 좀 더 변화시키면서 올 시즌 롯데가 정말 좌한이 없는 팀인데 올해는 정현수가 그 아쉬움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걸 보니 봄인 것 같아요. 좋은 거밖에 안 보여요, 솔직히. 영하 씨는요? 네, 저도 사실 롯데 팬으로서 좀 재성님이랑 좀 생각이 일맥상통한 면도 있는데 사실 타격부터 이야기하자면 이게 역시나 그 윤고나황, 손호영의 작년 시즌 페이스를 이어가느냐 여부를 눈여겨볼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앞서 말한 것처럼 윤동이랑 나승엽이 연습 경기 때부터 홈런도 열어치고 좀 장타력 면에서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 둘은 워낙 알아서 잘하는 선수들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올해도 좋은 퍼포먼스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냥 뭐 황성빈이나 고승민도 뭐 작년 모습 이어가준다면 두말할 것 없이 좋겠고 이게 다만 좀 아직 손호영이 연습 때부터 시범 경기 시점까지는 좀 잠잠해서 살짝 불안한 감이 있어요. 뭐 그래도 본인이 다 계획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사실 손호영이 작년에 풀타임을 뛴 것이 아님에도 뭐 30경기 연속 안타라든지 좀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었잖아요. 그래서 풀타임을 뛰었을 때 손호영이 그보다 더 어떤 의미 있는 기록을 써내려갈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약간 손호영이 지금 좀 바닥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개막전까지. 원래 타격은 사이클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2월 이제 대만이랑 경기했을 때 홈런도 치고 그때 타격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내려왔구나.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개막할 때 올라오겠구나. 라는 아직 봄이네요. 역시 갓대. 투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저는 뭐 사실 하나 야구를 잘 안 봤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이 주워왔으면 이제 좀 잘할 때도 됐어요. 주워오든 모셔오든 뭐 트레이드 해오든 많이 데려왔으니까 이제는 잘해야 되고 저도 이번에 귀추는 외야에 달려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외야 자원들이 또 많이 데려왔어요. 데려오기도 했고 너무 많아가지고 뭐 지금 누구 있냐 최인호 임종찬. 저는 임종찬 픽인데 모르겠어요. 임종찬도 솔직히 시범 경기 때만 살짝 반짝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요번 년과 작년에 비해서 타석에서 많이 참을성이 좀 있다라는 게 있는데 그 친구가 또 단점이 많이 두드러지는 편이에요. 변화구 바깥쪽 떨어지는 아웃코스 변화구에 조금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 시범 경기 때 고쳐 오기는 힘들겠지만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 사실 외야는 플로리얼 중견 빼고는 뭐 센터 빼고는 그 여러 가지 자원들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친구 2명 뽑아가지고 그냥 넣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뭐 잘 모르겠어요. 잘 해야죠. 오랫동안 2022년 때부터 이렇게 키워온 애들인데 그 중에 자기가 자리 잡아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주목할 부분이 사실은 신인 선수들 피칭 쪽에서도 많이 데려왔잖아요. 뽑기도 했고 근데 항상 느끼는 건데 이게 이 친구의 뭐 스토프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것보다는 이 친구가 잠깐 신인이지만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 할까 이거를 조동욱이나 권민규 같은 스타일. 그게 뭔데? 사실 하나 경기를 그러니까 반듯한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런 친구들 사실 올라왔을 때 제일 제목이라고 할까 신입답지 않은 모습을 제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동욱이랑 권민규 이 친구는 당장 1군에 데려와도 잠깐 뭐 1이닝씩 맡겨도 되고 조동욱은 지금 뭐 5선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그 친구들 많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도 할 말이 좀 많지 않나요? 저는 근데 이런 얘기보다는 네. 진짜 저는 스프링 캠프에 많은 거 안 바라거든요. 네. 딱 하나 바라는 게 다치지만 마라. 인데 부상치. 삼성이 이번에 좀 부상이 많이 당했습니다. 맞아요. 스프링 캠프 때. 영웅이가 다쳐갔어가지고. 네, 김용훈 선수도 마음이 너무 부상. 아팠어. 김용훈 선수는 좀 많이 다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뭐 레이스 선수도 부상으로 나왔었고 맞아요. 그 이전에 이제 김무신 선수. 윤수. 이름 왜 바꾼 거예요? 김무신 선수 이럴 거면. 원래 이름 뭐예요? 윤수. 잠깐. 누구세요? 원래 보통 선수들이 이름 바꾸면 뭔가 부상도 안 당하고 성적도 잘 나오고 이러려고 하는 건데 개명하고 바로 부상 당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성규 선수도 부상 나오고 맞아. 이성규. 좀 그래서 이게 솔직히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스프링 캠프에 뭔가 성적은 안 바라거든요. 근데 진짜 다치지만 마라를 그렇게 바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꼭 필요한 선수들이 쏙쏙 빠지나 몰라. 원래 야구라는 게 바라는 대로 안 되는. 맞아요. 그래도 좀 기대가 되는 선수를 꼽아본다면요? 그러면 일단 배창순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배창순 선수를 정말 못 뽑을 선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작년 전까지는 워낙 평이 좋았어가지고. 근데 또 어떻게 전체 3순위까지 내려와 줘가지고 작년에 공 좋더라고. 진짜. 작년에 많이 좀 안 좋긴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정현우 정우수 선수가 좀 앞서 나가면서 3번까지 네. 심지어 어떤 매치에서 그 아래로도 네, 맞아요. 내려갈 뻔했는데 진짜? 올해 보니까 그때 왜 본인이 2학년 때 왜 자기가 맞아요. 1등이었는지 다시 좀 그래서 보여준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기로는 막 원래는 조정하는 기간에 좀 성적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아무튼 자완 150 파이어볼러 이것만으로도 그리고 뭐 공 로케이션이라든지 세퍼레이션도 나쁘지 않고 우리나라 팀뿐만 아니라 뭐 요율이랑 경기할 때도 한 이닝씩 던져서 무실점으로 맞고 그렇게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고 선발로 쓰려나 불펜으로 쓰려나요? 올해는 불펜으로 쓸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전 선발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언제까지 지금 던지는 선수들이 던질 건 아니니까. 그리고 뭐 심재훈 선수라든지 홍현빈 선수라든지 홍현빈이 걸로 갔구나. 네, 이번에 잘 네. 치더라고요. 방출 사실 홍원빈 선수 전 개인적으로 KT 있을 때부터 좀 좋아했는데 저도요. 방출될 때도 약간 의아했고 와서 또 잘하니까 이 기대 이상으로 잘하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삼성 라이온즈 신인 드래프트 때마다 항상 울부짖던 제발 공 멀리 보내는 애들 뽑아줘라 했는데 이제 뽑았던 차승준과 함수호가 정말 원했던 선수들이라서 와줘서 좋기도 했고 실제로 딱 원하는 타격 모습을 보여줘서 특히 함수 선수는 그 함수호토 뭔 얘기를 안 했네. 함수호토 소토. 참.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 부분에선 좀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원래 던지던 뭐 육선엽 선수라든지 양참석 선수 양참섭이 잘하더라고요. 이런 선수들도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이재희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좀 가능성을 보여줘서 그나마 좀 기대가 되는데 하나 지난번에 재성님이랑 저희가 2025 프리뷰 했었잖아요. 그
새해 특집.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황동재 선수 얘기를 꽤 많이 했었거든요. 황동재 선수는 왜 그러나 몰라 공이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예전으로. 수술한 게 1년 1년이 다르기 네. 때문에. 맞아요. 뭐 또 이 얘기를 이어가서 지금 시범 경기에서 눈에 띄는 선수들 다른 패널분들은 어떤 선수가 있는지 얘기해 볼까요? 뭐 앞서 배찬승 선수 얘기를 네, 해줬는데 배찬승 선수 정말 좋더라고요. 맞아. 왜 얘가 1번이 아니었지? 하면서 정현우 선수의 피칭을 봤는데 이래서 1번이구나. 달라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150까지 거의 그 근처까지 직구가 나오면서 변화가 진짜 좋더라고요. 커브 같은 슬라이더가 슬라이더인지 커브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슬러브 느낌의 공이 하나 있었고 뭐 오프스피드 피지도 괜찮았고 제구가 되더라고요. 이 선수가. 그리고 선발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키움에서 지금 이번에 시범 경기 2경기 나와서 7이닝 무실점, 삼진이 7개였고 그래서 왜 본인이 1번인지를 이번 시범 경기에서 좀 증명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또 아까 좀 다른 팀에서 좀 눈여겨봤던 선수가 KT의 원상현 선수가 굉장히 좀 눈에 띄더라고요. 원래부터 좋은 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체인지업이 진짜 좋고 직구도 거의 150 가까이 나오고 올 시즌 좀 불펜에서 좀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은데 KT에서 또 하나 또 작품이 하나 탄생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공이 되게 좋았고 사실 야수 쪽은 좀 눈에 띄는 선수가 삼성 쪽에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앞서 얘기했던 선수들이 좀 많이 눈에 띄었고 뭐 홍현빈 선수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 삼성이 또 그 야구장이 좀 홈런이 많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올 시즌 또 타격에서 되게 재미를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현우 선수는 공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미 홍원기 감독이 이미 말을 했죠. 이미 4선발까지는 확정이라고. 로젠버그, 하영민, 김윤아, 정현우까지 이미 확정을 박아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얘기한 건 정현우 선수가 5선발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를 얘기했었는데 저희 예상보다 공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정현우 선수가. 지금 제가 봤을 때 키움에서 제일 공 좋아 보이는 진짜. 선발 중에. 작년 김윤아 선수보다도 지금 당장 보여주는 공은 훨씬 더 좋더라고요. 최근 본 약간 윤영철 선수가 그나마 최근에 좀 선발 로테이션 잘 자리를 잡은 케이스였는데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뭐 이유리 선수, 윤영철 선수 그를 약간 섞은 되게 좋더라고요. 또 키움 선수 뭐 얘기하면서 좀 야수 중에 좀 방금 생각났던 선수가 여동욱 선수, 전태환 선수. 맞아요. 여동욱 선수 그 빠던 보셨나요? 그 시범경 개막전. 저 봤어요. 실제로 배트 스피드 엄청 빠르더라고요. 이 선수가. 그리고 잘하더라고요. 또 연습 경기 때부터 제가 좀 눈여겨본 선수 전태현 선수. 이 선수 작년 고3 때부터 홈런도 많이 치고 하는 선수였는데 프로 와서도 굉장히 이 타격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최주환 선수 느낌인데 되게 그런 걸 보면서 키움이 진짜 컨셉 잡고 작년에 잘 뽑았다라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2순위 정우주 선수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맞아. 정우주 선수도 좋은 모습, 뭐 지난번에 지바로 때랑 할 때도 무실점으로 막던 것 같고 3자범퇴로 막던 것 같고 또 랜더스랑 할 때도 2, 3루였나 한번 막는 거 봤던 것 같은데 하나 팬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안 제가 봐가지고? 잘 안 봤는데 제가 챙겨본 친구가 권민규랑 조동욱 친구밖에 못 봐가지고 근데 저도 이게 권민규 선수가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이게 맞아요. 신인인데 벌써 자신의 공을 컨트롤할 줄을 아는. 그러니까 약간 느낌. 좀 제가 앞에 버벅거렸던 말을 다시 하자면은 이게 1군에 막 올라와서 갓 데뷔한 친구들이 잘하려면 어느 정도 정교함도 갖춰야 맞아요. 되고 이렇게 와일드한 피치보다는 좀 정교하고 깔끔한 건들 게 별로 없는 친구들이 네.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의 선수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갑자기 궁금한 게 로젠버그 잘하고 있나요? 케니 로젠버그? 네. 그냥 뭐 근데 저 에인절스가 뿌린 씨가 너무 많아서 KBO에 맞네. 데이비슨 좋더라고요. 데이비슨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 로젠버그도 취업학원이에요? 그렇고 되게 키움이 약간 그런 선수들 많이 데려오는 것 같아요. 좀 오늘 그런 등판에서 유형의 5이닝 삼진 7개 무실점. 나쁘지 않은 것 잘았네. 한국 잘했네. 잘했어. 근데 원래 살짝 에인절스 팬들은 경기 보면서 얘는 진짜 크보 가야겠다 하면 다 옵니다. 진짜 다 옵니다. 그게 다음 누굽니까? 좋은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어요. MLB를 보는데 쟤네 KBO 값인데? 아니 보이지 않아요? 왜 작년에 한화에도 있으셨고 발이야? 네네. 그리고 뭐 작년에 두산 용병 친구도 있었고 너무 많아요. 너무 셀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NC에서도 저는 괜찮은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그 박시원 선수라든지. 저 사실 지금 박시원 선수 얘기를 하려고 네, 했었는데. 그걸 넘겨드리려고요. 박한결 선수도 좀 괜찮았고요.
그럼 박시원 선수 얘기는 팬분께 넘기겠습니다. 박시원 선수가 그 이제 이호준 감독님께서 LG의 타격 코치님이셨나요? 그 계셨을 때 그때 군복무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연락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님은 얘는 왜 자기네 팀한테 안 물어보고 나한테 물어보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본인이 군대 가기 전에 우리 팀의 코치로 계셨으니까 이제 편하게 물어본 거죠. 근데 그게 좀 기특하게 느껴지셨나 봐요. 너무 기특한데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감독님으로 부임하고 나서 그 얘기를 이제 기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좀 잘 고쳐왔더라, 잘 바꿔왔더라, 내가 말한 대로 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시범 경기도 뛰고 하면서 기회를 좀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의 단점이 좀 수비가 좀 오종종한다 그래.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와다다다 좀 잔발치는. 잔발치는 수비를 하던 그런 친구였는데 수비가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저 약간 그 홈 보살에서 나의 느낌이 약간 났어. 그래가지고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시범 경기 때. 그리고 박한결 선수도 뭐 워낙 장타력도 있고 방망이가 좋은 친구라서 이 친구도 기회를 좀 많이 받을 것 같고 올해 뭐 우리가 성적보다는 성장의 한숨에 많은 게 들어가 있었어요. 성적보다는 성장의 시즌이 되지 않을까. 네, 마음을 비우시면 편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신진급 선수들을 얘기해서 좀 네. 약간 아쉬운 선수, 지난해 아쉬운 선수들을 좀 얘기해 보자면 일단 노시현 선수가 좋더라고요. 그 뉴스 같은 걸 보니까 체중 감량도 많이 했고 실제로 얼마 전에 롯데랑 홈런 치고 그거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굉장히 또 잘 친 홈런이어서 역시 그래도 2년 전 홈런왕 어디 안 가는구나. 그래서 올 시즌 노시안 다시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키움이 이주영 선수. 이주영 선수 잘하더라고요. 원래도 사실 지난 시즌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선수인데 맞아요. 벌써 3개째인데 저는 이 선수 정말 크게 될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너무 아쉬웠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올 부상이 아쉬웠죠. 맞아요. 부상 이후에 좀 계속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 시즌 좀 건강하게 한 시즌 보내면은 정말 20홈런 이상 칠 수 있는 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게 롯데 팬으로서 그 롯데에서 시범 경기 중에 인상 깊었던 선수 말하자면 뭐 신인들 지켜본 재미도 있겠지만 작년에 김원중 선수 피치클락 하면서 뭐 탭댄스 이런 밈도 나오고 굉장히 이런 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올해는 어떨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올해 연습 경기 때부터 그렇고 시범 경기에 보니까 그런 걸 확실히 좀 만반의 준비를 해온 게 딱 보이더라고요. 잔 동작도 또 확실히 줄이고 본인이 약간 어쨌든 작년 성적 고려했을 때 이번에 절치부심해야 될 시즌이라서 그런지 나름 만반의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아직 시범 경기만 봐선 모르겠지만 좀 긴 말 합니다. 그냥 김원준 선수 제발 정규 시즌 가서 그렇게 해주세요. 되게 머리도 잘랐잖아요. 그러면서 머리 만지는 동작이 없어지면서 피칭할 때 시간이 확실히 줄긴 했는데 어젠가요? 어제 등판을 했던 것 같은데 엊그젠가 아무튼 아직 구속이 조금 김원준 선수, 구승민 선수, 김상수 선수 이 좀 베테랑 선수들이 좀 구속이 조금 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그래서 이 선수들이 개막 일주일 전까지 지난 시즌 생각나는 게 4월달에 그 롯데가 8승인가 8연패를 2번을 했거든요. 4월에만. 그래서 이게 4월에 그때 부진했던 이유가 구승민 선수가 그때도 구속이 좀 안 나왔고 김원중 선수 괜찮았었고 뭐 타자들도 안 올라왔고 뭐 그러면서 전미르랑 김상수한테 너무 과부하가 돼서 그러면서 시즌 후반에 김상수 선수 퍼지고 뭐 그런 악영향이 있었던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에 어떻게 이 두 선수가 좀 준비를 했을까 봤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사실 지난 시즌이랑 좀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어요. 하지만 뭐 지난 시즌에도 결국 시즌 들어가면서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나마 구승민 선수가 이번에 몸을 좀 잘 만들어온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구속에 비해 9위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베테랑이지만 지난 시즌의 그 4월의 아쉬움을 올해는 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없애야 됩니다. 없어요. 제발. 그리고 진짜 베테랑 선수들도 시범 경기에서 많이 활약하더라고요. 최정 선수도 뭐 연속 경기 홈런 치기도 했고 김지환 선수도 슬슬 잘해주고 있었던 것 같고 양현종 선수도 뭐 경기 양현종 선수 약간 낭만있더라고요. 보여줬고 뭐 오승환 선수도 박진만 감독이 이제 말했죠. 이제 필승조 앞에 6회쯤 쓰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저는 마무리만큼 중요한 게 하이레버지라고 생각해서 경기 중간에. 그래서 뭐 오승환 선수가 이제 좀 절치부심해서
뭐 예전에 10도 하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중간 게투로도 잘 활약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 선수 어떻게 보세요? 최원태. 저는 저는 이거 항상 얘기하는데 네. 전 이 돈 주곤 잘 들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70억 옵션 포함 70억은 저는 항상 최원태 반대 논리가 최원태 선수의 몸값이 항상 얘기가 나오던 게 80억, 100억 이러니까 그 돈 주곤 못 산다였는데 70억이었나요? 보장 옵션 포함 70억. 아, 보장이 58억인가? 50 몇 억이었는데 전 그 돈 주곤 잘 들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예전에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최원태만한 국내 선발이 없어요. FA 시장에 그렇게 나오는. 그리고 당분간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FA로 그만한 투수가 풀리는 게. 그래서 전 잘 데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 선발진이 막상 까보니까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일단 원태인 선수가 개막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얘기로는 한 2주? 개막하고 1, 2주 정도는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뭐 외국인 선수들도 다 뭐 아담 올러라든지 코디 폰세라든지 이번에 특히 걱정되는 선수가 없어요. 네, 다 뭐 콜업인도 정말 기대치만큼 잘해주는 것 같고 뭐 치리노스, 레이 데이비스 다 좀 뭐 삼성의 후라도 선수도 그렇고 근데 이러다 작년에 누구였죠? 그 SSG 투수 덕어 더거 이렇게 시즌 시작하면 또 어떻게 맞아 더거가 있죠. 와 추억의 이름이다. 와 진짜 완전 잊고 있었네. 그리고 이번에 시범 경기 하면서 사실 이 선수를 저는 뺄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초반에 얘기를 했던 선수인데 문동주 선수 문동주가 있죠. 지금 뭐 와 살벌합니다. 네. 159.7. 벌써부터 구속이 이 선수 많잖아요. 올해 맞아요. 제가 160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한번 기록을 할 할 것 것 같거든요. 같아요. 뭐 트랙맨으로 바뀌면서 구속이 네. 조금 네. 이제 보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 시즌 문동주 선수 되게 살벌하더라고요. 맞아요. 어젠가요? 엊그젠가요? 아무튼 롯데전에 등판한 거 아 봤는데 맞아. 변화구가 그 스플리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런 것들을 문동주 봤을 때 선수가 뭐 작년에 좀 부진했다 것도 아프기도 있었대. 했고 네, 그런 게 있었다 보니까 본인도 이번에 좀 반등하고 싶은 욕심도 많이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열심히 준비를 하지 않았나. 약간 열받은 거 아닐까? 158, 네. 157을 또 지금 직구만 따지면 평균 구속이 한 156, 157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진짜 그 트랙맨 데이터 150 이상 클럽 찍히잖아요. 아니 이 시기에 벌써 이만큼 나온다고 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159.7을 벌써 찍어서 와 너무 기대가 돼. 너무 오버페이스가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150 클럽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KBO가 이맘때쯤에는 이렇게 150 찍는 선수가 많이는 안 나오는데 정말 평균 구속이 빨라진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은 선수들이 좀 많이 네. 올해 네. 빨라진 것 같아요. 특히 앞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겨울에 이제 그런 준비를 피칭에 많이 대해서 하니까. 트레이닝도 받고 뭐 그러면서 앞서 얘기한 조동 선수도 그렇고 굉장히 네, 맞아요. 구속에서 그 삼성의 이번에 이호성 선수 네, 맞아요. 깜짝 그렇죠. 놀랐어요. 147, 148이 나오길래. 150도 한 번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젊은 선수들의 성장세가 올해 정말 좀 기대가 된다. 맞아요. 정말 고교 내려가 보세요. 구속 진짜 깜짝 놀랍니다. 150 던진 애들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엊그저에 SSG 랜더스전 갔다 왔는데 그때 문동주가 6회 등판했었어요. 불펜으로 잠깐 나왔었는데 1이닝인가 던지고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한 구 한 구 던질 때마다 사람들 환호가 이게 전광판에 구속이 딱 찍히잖아요. 158, 159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제 기준에서 옛날에 오타니 니포네임 시절에 한 거 던질 때마다 160, 161 찍혔을 때 그때 생각이 살짝 나더라고요. 저는 동주에 대해서 뭐 의심을 하지가 않는 아는 게 사람이에요? 22년도에 그 한창 팀이 힘들 때 마운드에 올라와가지고 보여줬던 그 첫 공을 저는 잊을 수가 없거든요. 동주가 물론 스플리터도 엄청 좋아졌지만 사실 이 친구의 좀 숨은 무기는 좀 커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직 돌아오진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친구가 올해 커브도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다면 한국이 아니라 더 큰 그릇으로 넘어가야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맞아요. 많이 이뻐해 주십시오. 아니 뭐 국내 팬들 중에 문동주 씨라는 사람 없을 맞아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뻐해 주십시오. 이래봬도 아시안 게임 우승의 주역이었는데 그쵸, 그쵸. 안 이뻐할 수가 그렇죠. 없죠. 몇 명을 군면제 시켜준 거야? 브로커야 브로커. 그러면 계속 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이렇게 시범 경기 때는 일단 성적이 나오긴 하잖아요. 물론 비공식이지만 그렇죠. 이 시범 경기 성적은 잘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별로 안 나와도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안 나와도 된다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 무조건 잘 나와. 물론 잘 나오는 게 좋다. 시범 경기는. 결과 그래도 최소한 과정이 좋으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긴 해야 기대하잖아요.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잘 나오는 게 좋은데 뭐 오늘 앤더슨 선수가 5이닝 7실점을 했어. 근데 막
과정이 좋아 이럴 순 없거든요. 5이닝 실점했는데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요. 엄청 억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 결과도 좋은 게 좋은데 이게 그런 우려는 있죠. 이게 오버페이스일까? 그래요. 제가 그 얘기하고 그쵸. 싶었던 거예요. 또 자칫 오버페이스하다가 부상이나 이런 게 또 터지지 않을까 하는 그쵸. 우려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시범 경기 개인 성적이 좋아야 한다는 친구들은 이제 믿음의 주전이 아닌 친구들. 그렇죠. 보고 네. 보여줘야 맞아, 되는 맞아, 선수들. 예비라던가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100% 잘 뽑혀야 됩니다. 임종찬이라던가 임종찬 선수 작년 시범 경기도 되게 잘하지 않았나요? 잘했는데 반짝하고 서산 가셨죠. 네. 근데 진짜 네. 일단 팀 성적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옆에 계신 두 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11회죠 우승이. 11회, 예. 12회인가 11회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봄야구 11회인가 우승한 롯데가 그렇게 정규 시즌과 연동되지 않고 실제로 삼성도 2000 왕조 시절이죠. 2011, 12, 13, 14 그때 시범경기 거의 최하위권에서 놀았어요. 그때 8, 9단 체제였으니까 그때 막 6위, 7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규 시즌과 맞아요. 팀 성적은 진짜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개인 성적은 진짜 1.5군 선수들은 잘 나오는 게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왜냐면 우리야 뭐 팀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선수들은 다 자기 개인 직장이잖아요. 다 자기 일자리를 걸고 하는 네. 건데 뭐라도 보여줘야 하니까 뭐 KBO뿐만 아니라 MLB도 그렇습니다. MLB는 더 그렇죠. 막 초청 선수 불러다 경기 시키고 하니까 뭐 이번에 MLB 김혜성 선수도 스프링 캠프에서 뭐 낙마하긴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모습 보여주기도 했고. 타격폼이 어떻고 그런 것보다 아마 3할 넘게 쳐봐요. 그럼 무조건 메이저 가죠. 근데 네, 그렇죠. 김혜성 선수가 뭐 부진했습니까? 뭐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저는 수비도 예, KBO에서 하던 거랑 똑같이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쉽게 안 바뀌나 봐요. 그리고 설마. 그리고 네. 개인 성적이 진짜 관련이 없는 게 91년도인가 92년도인가 태평양 김홍기 선수라고 있었는데 와 거슬러 올라가네요. 시범 경기에서 5개 홈런을 쳤어요. 시범 경기 기간 동안에만. 그래서 이 선수를 되게 중용을 했었는데 이 선수가 시즌 전체에서 3홈런 쳤습니다. 뭐가 들려? 1년 동안 8개 치는 거네요. 그런 거. 아니, 이런 약간 것도- 하루에 홈런 3개 친 이런 황성빈처럼. 것도 있고 23년도 손아섭 선수가 그때 타격왕이었잖아요. 예. 그때 시범 경기 타율이 2할 때 초반이었고 서건창 선수도 23년도 때 시범 경기 타격 1위였거든요. 시범 아, 서건창 맞아요. 선수가. 맞아요. 근데 정규 시즌에는 2할 쳤을걸요? 2할 극초반 거의 멘도사 라인 가깝게 친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김도영 선수도 시범 경기 때는 성적 잘 안 나왔던 걸로 아니요. 기억하고 김도영 선수 22년도 23년 매년 시범 경기에서 성적 좋았던 아, 그래요?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뭐 그런 거 아, 자료를 만들었던 시범 경기 때 성적이 좋았는데 정규 시즌 때 성적이 안 나왔었어요. 맞아요. 작년까지. 22년 네, 맞아요. 제가 반대로 말했네요. 시범 경기 때 성적이 잘 나왔는데 정규 시즌 안 나오다가 작년에는 이제 완전 대폭발했죠. 이런 식으로 좀 엇박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시범 경기와 정규 시즌은. 그래도 아까 재성님께서 중간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야구는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사이클이 도는데 굳이 시범 경기 때 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왕이면 잘하는 게 좋긴 한데 막 못한다고 열불 낼 정도까지는 아니다. 저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저는 같아요. 그래서 시범 경기는 그렇게 봐요. 투수는 구속이 얼마나 나오냐, 타자는 얼마나 삼진을 안 나가냐, 그리고 타구를 만들어내냐. 맞아요. 이것만 보면은 사실 과정은 네, 타구질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책은 실책을 기분이 좀 나쁘긴 네. 하더라고요. 아 근데 실책은 이거는 좀 연동돼요. 실책은 시범 경기 때 못했다가 정규 시즌에 갑자기 잘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책은 좀 기분이 실책은- 나쁘더라고요. 얘다 선수들 습관으로 맞아요. 알게 모르게 배어 있는 것이기도 해서 이렇게 금방 안 고쳐지는 맞아요. 거. 그래서 방송 극초반에 저희가 저랑 재성님이 그 부분은 저희가 화를 안 낼 수가 없던 것 같아요. 수비는데. 저희가 기아랑 얼마 전에 시범 경기를 했었는데 그 두 팀 다 3루에 좀 약간 신진급 선수를 세워놨었어요. 그러니까 그 3루가 정말 핫 코너더라고요. 거기가 진짜 왜 핫 코너라고 하는지 아, 알겠더라고요. 저 공이 뜨겁나 봐요. 공이 1루 선수들이 잡지를 못해요. 그래도 17대 13으로 끝났나 그때 경기가. 그 경기. 그 경기였군요. 아찔했습니다. 네, 뭐 오늘 뭐 다가오는 정규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올 시즌 우리 팀 목표를 한 명씩 한 분씩 들어볼까요? 일단 봄의 주인분들 먼저 네, 하시죠. 봄의 주인분들. 아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우승할 것 같은.
빨리 뱉으세요. 또 롯데원 퇴퇴퇴 하세요. 젠장 또 갔대요. 앞서 얘기했듯이 작년에도 4월에 진짜 못했어요. 근데 재작년은 반대로 4월에 너무 잘했어요. 4월에 그래서 재작년에 4월에 1등을 했던 네. 기억이 있는데 어차피 뭐 결과는 둘 다 비슷했어요. 둘 다 7등했어요. 음. 이게 어느 사이클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든지 평균 이상을 찍어줄 수 있는 팀이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팀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매월 그 승패 마진을 플러스로 가져갔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제발. 아 그렇게만 해도 가려면 무조건 가니까. 그렇죠. 플러스 1로만 매월 가도 플러스 6이에요. 그렇죠. 뭐 그 중간에 마이너스 2 정도 해도 플러스 2죠. 그럼. 그래도 뭐 3, 4등 하죠 그렇게 그렇죠. 해도. 그거를 좀 팀 전체에 대한 사이클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지난 2년 동안 롯데는 안 됐고 올해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기대가 되는 건 그런 거죠. 작년에 4월을 그렇게 못했는데도 7등까지 갔어요. 네. 그만큼 그 5월 이후에 롯데는 좋았고 이 후반기에 잘하는 거는 내년에도 이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아요. 올해 좀 젊은 선수들도 더 성장하면서 하면은 좀 가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씨는요? 저도 아까 재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4월에 너무 못했다가 5월에 치고 올라오고 그럼 좀 유지했다가 또 다시 후반에 맞아요. 곤두박질 치는 그런 패턴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꾸준히 어느 정도 팀 사이클이 좀 일정하게 그런 좀 플러스 마진으로 이렇게 잘 갔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반대로 이게 부정을 타보고 있어요. 뭐 아무리 쥐어짜봤자 뭐 와일드카드 기대권을. 턱걸이 아니면 뭐 작년처럼 7등이겠지 하고 막 이렇게 부정 타고 있는데 뭐 그래도 결국 올 시즌 다르다로 시작하면서 속는 게 롯데 팬이겠죠. 이게 항상 이게 투수 문제랑 수비 실책이 제 관건인 것 같아요. 타격은 작년에도 뭐 윤고나왕 필두로 해서 젊은 선수들이 많이 성장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있는데 그래도 진짜 투수 특히 불펜, 에러 이런 거 신경 쓰면 분명 개선되는 점이 있고 또 발전하는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야, 근데 진짜 롯데가 네. 23년이랑 24년 사이에 뭐가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성적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단순히 순위만 똑같은 게 아니라 승패 마진도 비슷하더라고. 당연한 게 그 사이에 베테랑 선수들 은퇴하고 나가고 네. 지금 이제 그래서 그 사이클이라고 생각해요. 신진 선수들이 올라오는. 네. 그래서 올해는 다르다. 아니, 올해까지는 같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럼 다음엔 네, 두나님. 투나님은요? 저는 글쎄요 한화 올해 얼마 썼죠? 올해 128억. 엄청 많이 썼죠. 근데 저도 작년 생각해 보면 돈 받아가신 분들이 해주셔야 되고. 야, 그건 롯데도 똑같죠? 아, 근데 그만큼 아니죠. 롯데 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돈 받아간 사람한테 기대가 없어요. 여기는 하나는 기대가 있어요. 류현진, 심우준, 최은성 뭐 너무 이런 슬픈 거 선수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 나와요 경기를. 뭐 유격수라든지. 그 검사님. 뭐 유강남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데 뭐 잘해야죠. 아무튼 그래서 한화 얘기 계속 하자면. 네, 저는 뭐 바라는 거 없습니다. 이제 뭐 외야에서 뭐 딱 정말 레귤러로 한 명이라도 정말 좀 잘 커주고 그 안에 임종찬이 있었으면 좋겠고 뭐 동주 돌아올 거고 그냥 돈 쓴 보람이 있게 돈 받아가신 분들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딱 5강 중에서 5위. 하나는 그 이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한. 아 진짜요? 야. 퇴퇴퇴 하세요. 저는 미신 좀 많이 믿거든요. 하나는 올해 새 부대가 새술은 새 부대 담잖아요. 올해 또 아. 새로운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또 많이 찾아가실 이게 주실 어떻게 텐데. 작용할지 뭐 노시안 선수 인터뷰 보면 몬스터를 넘기기 쉽지 않다. 이러는 거 타자들 입장에서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것 일단 같아요. 보기엔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한화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돈 쓰는 팀이 잘 저 되어야. 맞아요.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돈 쓰는 팀이 잘 돼야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야 다른 이게- 팀도 돈 쓰지. 네, 롯데는 돈을 쓰는데 M1데다 돈을 써가지고 진짜 사실 난좀잘 이번에 됐으면 돈을 거죠. 써서 안 된다? 돈을 더 써야 돼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야. 그 돈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저스 보세요. 메이저리그 보세요. 돈 써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츠도 네, 양키스도. CS까지 오니까. 예찬 PD님은요? 저는 이미 제 기대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다치지만 말라는. 깨졌다니. 그래서 딱 정규 시즌에 기대치가 다른 제가 지난번 새해 특집 방송에서 말했잖아요. 왜 사람들이 삼성을 이렇게 고평가해 주는지 모르겠다. 딱 그 기대치만큼 해줬으면 좋겠어요. 삼성이 그래서. 저는 딱 작년만큼 해줬으면 너무 좋겠고 작년만큼 아니더라도 한 3위? 3위? 그 우리랑 보는 시야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야 아니, 지금 3위? 어쩔 수가 없다. 이게
노는 물이 달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다음 방송에서 빼죠. 다음 이제 호스트님. 저요. 사실 저희는 지금 거의 모든 야구 관계자분들께서 다 약체로 평가를 하고 있는 팀이잖아요. 뭐 하트도 못 잡았고. 뭐 그런데 저는 그래도 해외 스카우터 팀이라는 믿을 그래요. 구석이 있기 NC의 때문에 외국인은 좋던데요, 근데 봤을 네. 때. 그러니까 해외 NC의 외국인 스카우터 무조건 팀이라는- 좋다니까. 그 우리 외국인 선수들이 좀 다 잘하고 또 안 다치고 저도 우리 팀도 작년에 좀 많이 다쳐가지고 작년에 좀- 부상 체감이 너무 심하겠어요. 특히 네. 막판에.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좀 그리고 어린 선수들이 많은 팀이다 보니까 맞아요. 우리도 좀 성장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지 않을까. 근데 성장도 그냥 이렇게 성장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가을 야구 좀 찍먹하면서 우리 왜냐면 우리 패디 있을 때 그 전력으로 4등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쵸. 업셋도 했거든요. 패디가 대단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좀 재미있게 시즌 음. 마칠 수 있는 시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어린 선수들이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딱 일주일 남았네요. 이제 딱 7일 그죠. 남았어요. 오늘. 와. 야 언제 이렇게 됐나 몰라. 오늘 야구 야자수에서는 긴긴 겨울잠을 마치고 기지개를 켠 KBO의 봄바람, 시범 경기와 스프링 캠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녹음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방송일을 기준으로 5일 뒤면 대망의 KBO 2025 시즌이 개막을 하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뜨거운 열기가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목요일에도 또 재미있는 주제로 방송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김예찬 PD님, 이재성 씨, 변영아 씨, 그리고 백두나 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진행자 소혜린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my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So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 That's right.